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짜에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공짜에 익숙하니까 여러분들 중국해 같은 경우도 항해의 자유가 보장이 됐으니까 유럽하고 교역을 마음껏 한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무임승차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다 지켜주니까. 이란이 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을 거래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핵을 거래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태생적으로 좀 글로벌하게 생각하는 힘이 좀 작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언어 자체가 한국어니까 맨날 조선일보만 보니까 그걸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언제 깨닫는가 하니까 30대 초반에 일본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 사람들은 좀 더 넓게 생각하는 게 익숙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독일 총리가 엄청나게 솔직한 이야기를 했네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더러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이 Israel is doing for all of us입니다.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덕을 보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사람들을 내가 설득할 의향은 없고, 독일 총리가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독일 총리가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당신하고도 관계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견해를 동의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독일 총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해주고 있다 이야기죠. 물론 본인들 사활에 걸린 거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덕을 본다는 거지 않습니까? 독일 총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프리드릭 메츠라는 사람이. 이것은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하고 있는 더러운 일입니다. 이란이 물러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혼자서 이룰 수 없는 미국 없이는 불가능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위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번이 캐나다에서 열렸던 G7 회의에서 참 중요한 이야기죠. G7의 정상들이 확인했다. 이스라엘의 자위방위권이 있다는 것을. 자기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미친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걸 믿는다는 거죠. 문명과 반문명의 전쟁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란은 이 사악한 정권이 유지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미국 전 세계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죽음이란 반복적인 구호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협상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일을 끝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유럽의 지도자들도 많이 좀 비겁하죠. 뭐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는 유럽 정상들이 가자 지구의 전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난했지만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을 지금 지지하고 있다. 가자 지역의 전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마스를 용인해 가지고 그냥 항상 로켓포를 그냥 때릴 수 있는 그 불안감을 갖고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런데 그거는 유럽 사람들하고 관계없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안 해보고 그냥 가자에 사람 죽이지 말라 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만큼 여러분들 넓게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도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자기들 함께 여러분들 이란이 핵 가지는 것은 자기들 함께 여러분들 배가 될 것 같고 가자 지구에 사람 죽는 것은 자기들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대단히 이중적인 거죠. 그거 한번 여러분 정리했습니다. 유럽인들은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전쟁에 대한 노골적으로 반발한다. 그러면은 하마스가 건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어떻게 살겠냐 이야기. 그냥 수시로 로켓을 때려. 한쪽은 탄도미사일이고 좀 거리가 떨어지는 한쪽은 가까우니까 로켓을 수시로 때릴 건데. 그러나 그 어떤 유럽 정부도 테헤란의 핵 문제 정권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인들한테 이익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유럽도 한참 멀은 겁니다. 유럽은 정상들은 이란은 수십 년 동안 중동 정세의 불안전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유럽 땅에서 이란 반체제 인사 살해,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드론을 공급했습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대신에 싸워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가 그래도 여러분들 참 정직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정부가 용기를 냈다는 사실에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이 이렇게 맹쾌하게 이야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되게 허물허물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정직하고 솔직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당장 자기 이름 이익에 관련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이름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먹고 살기가 다 바쁘니까 전부 다 넓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번 전쟁이 그냥 다른 사람의 강 건너 불은 아니다는 겁니다. 문명과 반문명의 전쟁이라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G7 정상회담의 유럽 정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은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하고 똑같은 게 가자 지구죠. 하마스하고 함께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겠습니까. 영국 정부 지난주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력을 선동한 이스라엘 고위 내각장관 임명을 제재하다. 이스라엘 수출에 대한 부분적 무기 검수 조치를 취하다. 이렇게 정신이 나간 겁니다. 미국 영국도.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유럽 정상들이 괜찮은 수준이지만 한참 멀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떻게 여러분들 폭력을 조장했습니까. 본인들 살아야 되니까 완전히 건절해야겠다는 생각. 프랑스 정부가 이스라엘이 프랑스에서 전시하는 것이 금지된 공격무기를 제거하기를 거부한 이후에 월요일 프랑스 당국에서 파리 에어쇼에서 이스라엘 회사 가판대 5곳을 폐쇄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못된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마크롱을 좋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제 이야기 요지는 모든 일을 정직하게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생존과 번영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하기 힘든 독일 총리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용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는 부분은 너무나 인상적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